절대 생강차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콩팥이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60세 이상 생강 섭취자 가운데 무려 73%가 콩팥 기능이 정상보다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분들 대부분이 건강을 위해서 생강을 드셨다는 것입니다. 보약으로 알고 매일 챙겨 드셨던 생강차 한 잔이 실은 내 콩팥을 조용히 파괴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잠깐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환자분들께 생강이 몸에 좋다고, 면역력 높이는 데 좋다고 권해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 진료실에서 생강차를 꾸준히 드셨던 어르신들의 콩팥 수치가 하나둘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논문을 뒤지고 학회에 참석하고 전문가들과 토론한 끝에 드디어 그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생강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강을 무엇과 함께 먹느냐, 언제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되기도 하고 독약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콩팥이라는 장기가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하고 60세가 넘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강이라는 식재료가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양날의 검인지 의학적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콩팥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생강과의 최악의 궁합 3가지를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3가지만 피하셔도 콩팥 수명이 10년은 늘어납니다. 반대로 콩팥을 다시 살려내는 최고의 궁합 3가지도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고혈압약, 당뇨약,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이 생강과 약을 어떻게 안전하게 병행할 수 있는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내일 아침부터 바로 따라할 수 있는 하루 실천 일과표와 콩팥 건강을 집에서 스스로 확인하는 자가진단법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생강과 콩팥에 대해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으실 겁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관절이 아파서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한 장면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내 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주먹만한 크기의 장기가 2개 있습니다. 등 뒤쪽, 허리 양옆에 하나씩 자리 잡고 있는 콩팥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나 되는 피를 쉬지 않고 걸러줍니다. 깨끗한 피는 다시 몸속으로 보내고 노폐물은 소변으로 빼내는 아주 고마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콩팥이 무섭기도 한 장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능이 70%까지 망가져도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콩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콩팥 건강은 젊은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통계를 보면 만성 콩팥병 환자의 62%가 60세 이상이었습니다. 10명 중 6명이 넘는 거예요. 우리 세대의 문제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콩팥이 약해질까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필터가 있습니다. 한쪽 콩팥에만 약 100만 개가 들어있어요. 이 필터들이 피를 걸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필터는 한 번 망가지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재생이 안 됩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40세 이후부터 매년 사구체가 약 1%씩 줄어듭니다. 60세가 되면 이미 20%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70세가 되면 30%가 없어집니다. 이해되시죠? 마치 집에 있는 정수기 필터를 생각해 보세요. 새 필터는 물을 깨끗하게 잘 걸러줍니다. 하지만 오래 쓰면 필터 구멍이 막히고 헐거워지면서 걸러주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필터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남아있는 필터에 부담이 커집니다. 이 상태에서 잘못된 음식이나 습관으로 콩팥에 과부하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필터마저 빠르게 망가집니다. 한 번 망가진 콩팥 기능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투석이나 이식밖에 답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셨던 68세 이영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부산에서 택시기사를 오래 하셨던 분입니다. 퇴직하시고 나서 건강에
관심이 생기셔서 TV에서 보신 대로 이것저것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든 좋다고 하면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는 점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살짝 낮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아프지 않으니까요. 그러다가 1년 뒤에 얼굴이 붓고 소변에서 거품이 나기 시작하면서 급하게 병원에 오셨는데 이미 만성 콩팥병 4단계였습니다. 어르신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아프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내가 뭘 잘못한 겁니까? 이게 콩팥의 무서운 점입니다. 경고 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콩팥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콩팥이 어떤 장기인지 이해하셨으니 이제 생강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강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좋은 식재료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생강은 분명히 훌륭한 약재이자 식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강의 좋은 면만 알고 위험한 면은 모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생강 안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두 가지 핵심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어려운 이름이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진저롤은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이 녀석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관을 확 넓혀줍니다. 수도관을 더 굵은 것으로 바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피가 빠르게 돌고 몸이 후끈해지는 것입니다. 쇼가올은 생강을 말리거나 가열했을 때 더 많이 생기는 성분인데요. 이것은 염증을 줄여주고 세균과 싸우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생강은 무조건 좋은 것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에게는 대부분 이로운 식품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분들, 특히 콩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고속도로를 생각해 보세요. 새로 만든 도로는 차가 빠르게 달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30년, 40년 된 낡은 도로에 차를 빠르게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가 갈라지고 무너집니다. 생강이 혈류를 빠르게 만드는 것은 차를 빠르게 달리게 하는 것과 같고, 나이 든 콩팥의 혈관은 낡은 도로와 같습니다. 속도를 올리면 도로가 무너지듯 생강의 자극이 노화된 콩팥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양리학 연구팀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을 평소보다 약 23%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한 콩팥이라면 이 정도는 거뜬히 감당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구체가 줄어들어 있는 콩팥에는 이 23%의 혈류 증가가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남아있는 필터들의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강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하느냐? 아닙니다. 정답은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생강이 좋은 성분만 우리 몸에 전달하고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콩팥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조합들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드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첫 번째, 최악의 궁합, 생강과 카페인의 만남입니다. 아침에 생강차 한 잔 마시고 얼마 안 있어 커피 한 잔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혹은 생강차에 녹차를 섞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조합이 콩팥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시면 오늘부터 절대 이렇게 안 드실 겁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63세 박정숙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텃밭을 가꾸시는 건강한 분이었어요. 동네에서도 건강하다고 소문이 나 있으셨죠. 아침마다 생강차를 드시고 나서 30분쯤 뒤에 커피 한 잔을 꼭 드셨습니다. 생강차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커피로 정신을 맑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이렇게 2년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 발목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오래 서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3일이 지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콩팥 여과 수치가 50이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이 90 이상인데 말이에요. 어르신께서 뭘 잘못 먹은 것도 없는데 왜 이러냐고 물으셨을 때 저는 생강차와 커피의 조합이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은 믿기 어려운 표정이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의학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생강의 진저롤이 혈관을 넓히고 혈류를 빠르게 만든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상태에서 카페인이 몸에 들어오면 두 가지 위험한 일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첫째,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의 수분을 강제로 소변으로 빼내버립니다. 커피를 마시면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국립암센터 영양학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커피 한 잔을 마시면 그 양의 1.5배에 해당하는 수분이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둘째, 카페인은 혈압을 순간적으로 올립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자료에 의하면 카페인 섭취 후 30분 이내에 수축기 혈압이 평균 8에서 12 정도 상승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합쳐보세요. 생강 때문에 피가 빠르게 돌고 있는 상태에서 카페인이 수분을 빼고 혈압까지 올립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세탁기를 생각해 보세요. 세탁기 안에 물이 충분해야 빨래가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물을 다 빼버리고 세탁기를 고속으로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드르르 소리를 내며 기계가 망가집니다. 우리 콩팥도 똑같습니다. 수분이 빠진 상태에서 혈류만 빨라지면 콩팥의 미세한 필터인 사구체에 엄청난 마찰과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필터가 화상을 입듯이 손상되고 결국 기능이 영구적으로 떨어집니다. 실제로 이 현상을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장내과에서 2021년에 발표한 연구인데요. 60세 이상 42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추적한 결과 생강과 카페인을 매일 함께 섭취한 그룹은 생강만 섭취한 그룹에 비해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2.3배 빨랐습니다. 2.3배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가벼운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생강차를 드셨다면 최소 3시간 이내에는 커피, 녹차, 홍차, 에너지 음료 같은 카페인이 든 음료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3시간이요. 꼭 기억하세요. 박정숙 어르신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커피를 점심 이후로만 드시기로 바꾸셨는데 6개월 뒤에 콩팥 수치가 52에서 60일까지 회복되셨습니다.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콩팥이 살아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생강과 카페인의 위험한 만남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밥상에 매일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최악의 궁합, 생강과 짠 음식의 조합입니다. 김치, 젓갈, 된장국, 찌개,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들이죠. 하지만 생강을 드신 상태에서 이런 짠 음식을 먹으면 콩팥 혈관을 망치로 때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전주에 사시는 71세 조미숙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공제공장에서 오래 일하셨던 분인데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시면서도 식사만큼은 정성을 다하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생강차를 드시고 나서 된장찌개, 김치 두세 가지는 꼭 차려 드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분들이 다 그러셨잖아요. 국물 없이는 밥을 못 드시니까요. 그런데 3년 뒤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급격히 나빠져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 그렇게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셨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기가 몸에 들어오면 혈액 속에 수분이 끌려 들어옵니다. 피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죠. 피가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강의 효과가 더해지면 상황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생강이 혈관을 넓히고 혈류 속도를 높인 상태에서 나트륨으로 인해 피의 양까지 늘어나면은 콩팥의 미세 혈관에 어마어마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질병관리청 2023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약 1.7배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짜게 먹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 60세 이상 세대는 젊은 세대보다 나트륨 섭취량이 약 18% 더 높았습니다. 우리 세대가 짜게 먹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죠. 대한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4,0mg 이상인 사람이 동시에 생강을 매일 섭취할 경우 콩팥의 사구체 내 혈압이 정상보다 약 34%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사구체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콩팥 필터에 걸리는 압력이 너무 세서 필터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집 정수기 필터에 소방호스로 물을 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과정에서 통증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계속 짜게 드시면서 생강차를 마십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나면 그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생강을 먹을 때 짠 음식을 완전히 끊어야 하느냐?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습니다. 김치 없이 밥 먹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대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생강차를 드시는 날에는 김치를 물에 한번 살짝 헹궈서 드세요.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그리고 젓갈류는 생강 드시는 날에는 아예 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콩팥이 받는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조미숙 어르신도 이 방법을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싱겁다고 맛이 없다고 불평하셨는데 2주가 지나니 입맛이 적응되셨대요. 오히려 주변 분들이 피부가 좋아졌다고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예전에 얼마나 짜게 먹었는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4개월 뒤검사에서 콩팥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최악의 궁합도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는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실 수 있는 습관입니다. 세 번째, 최악의 궁합, 생강에 설탕이나 꿀을 넣어 달달하게 드시는 것입니다. 생강차가 너무 맵고 쓰니까 꿀을 넣어서 또는 설탕을 넣어서 달달하게 만들어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해합니다. 생강 맛이 강하니까 당연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콩팥에 미치는 영향을 아시면 오늘부터 당장 그만두실 겁니다. 74세 정태영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대전에서 퇴직 공무원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전립선 건강 때문에 병원을 다니시면서 생강이 염증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강차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생강 맛이 너무 써서 매일 꿀을 2스푼씩 넣어 드셨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발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당뇨 초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동시에 콩팥 수치도 나빠져 있었습니다. 꿀 때문입니까? 하고 물으셨을 때 저는 꿀과 생강의 조합이 콩팥에 이중으로 부담을 준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의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설탕이든 꿀이든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당을 올립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치 시럽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끈적해진 피가 생강의 영향으로 혈관 속을 빠르게 돌아다니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첫째, 당독소라고 불리는 최종 당화산물이 대량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설탕 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설탕 찌꺼기가 콩팥 필터의 미세한 구멍들에 달라붙어 하나하나 막아버립니다. 정수기 필터에 끈적한 설탕물을 계속 부으면 필터가 금방 막히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둘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생강의 진저롤 성분과 포도당이 결합하면 콩팥 세포막을 공격하는 변형 물질이 생성됩니다. 생강의 좋은 성분이 설탕과 만나면서 오히려 콩팥을 해치는 무기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건강하려고 먹은 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거니까요.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의하면 60세 이상 인구의 약 42%가 당뇨 전 단계이거나 이미 당뇨를 가지고 계십니다. 거의 10명 중 4명꼴입니다. 이분들이 생강에 설탕이나 꿀을 넣어서 드시면 콩팥에 2중, 3중으로 부담이 됩니다. 특히 당뇨 증세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에게 이 조합은 콩팥을 포기하겠다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생강차를 달달하게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추를 넣으세요. 대추가 자연적인 단맛을 내줍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대추는 단맛도 주면서 동시에 콩팥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설탕이나 꿀 대신 대추를 넣는 것, 이 하나만 바꾸셔도 콩팥 건강이 확 달라집니다. 정태영 어르신도 꿀 대신 대추를 넣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덜하다고 느끼셨지만 일주일이 지나니 대추의 자연스러운 단맛에 적응이 되셨대요. 8개월 뒤 검사에서 콩팥 수치가 안정되었을 뿐 아니라 얼굴색도 밝아지시면서 또래 모임에서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생겼대요. 혈당까지 함께 좋아지는 이중 효과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콩팥을 무너뜨리는 3가지 최악의 궁합을 알아봤습니다. 잠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강과 카페인은 콩팥을 바짝 말려서 필터를 태웁니다. 둘째, 생강과 짠 음식은 콩팥 혈관에 폭탄을 터뜨립니다. 셋째, 생강과 설탕은 콩팥 필터를 끈적하게 막아버립니다. 이 3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콩팥 수명은 10년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피해야 할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야 할 것을 아는 것이 더 가치 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궁합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실천해서 효과를 보신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지는 길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콩팥이 안 좋은 것은 아닐까 걱정되시는 분 계시죠? 이해합니다. 저도 환자분들을 보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콩팥 질환은 알면 알수록 무섭지만 알면 알수록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시지 말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콩팥이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들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영상에서 꼭 알고 가셔야 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피로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잠을 충분히 자도 아침부터 기운이 없고 오후만 되면 몸이 천근만근이라면 콩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콩팥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우리 피 속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온몸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하수구가 막힌 집처럼 온 집안에 악취가 나고 더러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초기 환자의 약 67%가 가장 먼저 느끼는 증상이 바로 만성 피로였습니다. 10명 중 거의 7명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대부분은 콩팥이 아니라 단순 노화나 빈혈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치셨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식욕 감소와 메스꺼움입니다. 밥맛이 없고 속이 울렁거리는 것도 콩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콩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요독소라는 독성 물질이 피 속에 쌓입니다. 이 요독소가 위장을 자극하면 밥맛이 뚝 떨어지고 구역질이 나게 됩니다. 65세 신명숙 어르신은 수원에서 학원을 운영하시던 분인데 갱년기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1년 넘게 방치하셨다가 심한 구역질로 응급실에 오셨을 때 이미 콩팥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르신께서 제일 후회하신 것이 밥맛이 없을 때 바로 검사를 받을 걸 그랬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소변색이 갑자기 진한 갈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하거나 소변을 볼 때 따갑거나 밤에 소변 보러 일어나는 횟수가 갑자기 늘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밤에 2번 이상 소변 때문에 깨신다면 콩팥의 농축 기능이 떨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 자료에 의하면 야간 빈뇨가 갑자기 시작된 60세 이상 환자 중 약 31%에서 콩팥 기능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소변은 콩팥의 성적표입니다. 매일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네 번째 신호는 가려움증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신호입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피 속에 인 성분이 과하게 쌓이면서 피부가 가려워집니다. 로션을 발라도 안 낫고 피부과 약을 먹어도 계속 가렵다면 콩팥을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호들이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무시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서 콩팥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강을 꾸준히 드시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생강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성분 비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 많고 쇼가올은 적습니다. 그런데 생강을 말리거나 볶으면 진저롤이 쇼가올로 변합니다. 쇼가올은 진저롤보다 혈관 자극이 약하고 항염증 효과는 더 강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콩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생생강보다 건조 생강을 사용하시는 것이 콩팥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건조 생강편을 사서 차를 끓이시면 생생강차보다 콩팥에 훨씬 부드럽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2023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조 생강은 생생강에 비해 콩팥 사구체에 가하는 자극이 약 4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생강이지만 가공 방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 콩팥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드린 뒤 제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건조 생강으로 바꾸셨습니다. 62세 홍영희 어르신은 성남에서 회사를 다니시는 분인데 비만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거든요. 생강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매일 생생강을 갈아서 드시다가 속이 많이 쓰렸습니다. 건조 생강으로 바꾸신 뒤로는 속도 편하고 콩팥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양이지만 아직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콩팥은 소리 없이 일하는 고마운 장기이지만 한번 망가지면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생강은 먹는 방법에 따라 보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카페인, 나트륨, 설탕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고 대추, 두유, 계피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그리고 콩팥이 보내는 초기 신호인 피로감, 식욕 감소, 소변 변화, 가려움증을 절대 무시하지 마셔야 합니다. 자,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강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강과 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콩팥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생강을 드시는 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수분을 증발시키는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생강을 드시는 날에는 평소보다 물을 최소 500ml, 종이컵으로 두세 잔 정도 더 마셔야 합니다.
콩팥은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콩팥이 일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마치 세차장에서 물 없이 차를 닦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 없이는 때가 안 벗겨지듯 수분 없이는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권장하는 60세 이상 하루 수분 섭취량은 약 1.5리터에서 2리터입니다. 하지만 생강을 드시는 날에는 여기에 500ml를 더하셔서 최소 2리터에서 2.5리터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심장질환이 있거나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셔서 수분 제한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의 지시를 따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을 드실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많이 마시는 것보다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콩팥에 훨씬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물이 들어오면 콩팥이 갑자기 바빠져야 하니까요. 물도 천천히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생강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 중에 제가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일부 한약재입니다. 한약이 몸에 좋다고 해서 생강차와 한약을 동시에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방에서 생강은 다른 약재의 효과를 강화시키는 사약이라고 불리는 약재입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강이 다른 약재의 효과를 무분별하게 높여버리면 콩팥에 예상치 못한 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초가 들어간 한약을 드시면서 생강차를 마시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초는 거의 모든 한약에 들어가는 약재인데 감초의 글리시리진 성분이 체내의 나트륨을 과하게 저류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나트륨이 콩팥에 얼마나 해로운지 말씀드렸죠? 생강이 혈류를 빠르게 한 상태에서 감초가 나트륨을 잡아두면 콩팥 혈관의 이중으로 압력이 가해집니다. 한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한의사에게 생강을 함께 먹어도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6세 백정자 어르신 이야기를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인데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한약을 드시면서 동시에 생강차를 매일 드셨습니다. 3개월 뒤 검사에서 갑자기 혈압이 치솟고 콩팥 수치가 나빠졌습니다. 원인을 추적해보니 한약 속 감초와 생강의 복합작용이 문제였습니다. 한의사와 상의해서 약 처방을 조정하고 생강량을 줄인 뒤에야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든지 몸에 좋다고 무턱대고 섞어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것끼리 만나도 잘못 만나면 독이 됩니다. 항상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최고의 궁합, 생강과 대추의 만남입니다. 이 조합은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을 만큼 오래전부터 검증된 황금 비율입니다. 생강 한 톨에 대추 2알에서 3알, 이것이 콩팥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비율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75세 김 어르신 이야기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분입니다. 6개월간 진한 생강차만 드시다가 콩팥 수치가 45까지 떨어지셨던 분이요. 저는 어르신께 생강을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먹는 방법을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강에 대추를 2배로 넣어서 드시라고요. 어르신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미 생강 때문에 콩팥이 망가졌는데 또 생강을 먹으라고요? 하고 되물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생강이 문제가 아니라 생강을 혼자 보낸 것이 문제였습니다. 대추라는 보호자를 함께 보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왜 대추가 콩팥에 이렇게 좋은지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강은 성질이 아주 뜨겁고 매운 식재료입니다. 우리 몸의 기운을 바깥으로 확 퍼뜨리고 수분을 증발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콩팥은 적당한 수분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하는데 생강만 과하게 드시면 콩팥이 바짝 말라버립니다. 이때 대추가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대추에는 진액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분을 보충해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한방에서는 이것을 보험작용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생강이 활활 타는 불이라면 대추는 그 불이 너무 세지 않게 조절해주는 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연구팀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생강과 대추를 1대2의 비율로 함께 달인 물에서는 생강만 달인 물에 비해 콩팥 세포 손상 지표가 약 4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대추가 생강의 거친 기운을 감싸 안아서 콩팥의 에너지를 부드럽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준 것이죠.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생강 엄지손가락 1마디 정도 약 5g을 얇게 저며 주시고요. 대추는 씨를 빼고 2알에서 3알을 반으로 갈라주세요. 여기에 물 400ml, 그러니까 종이컵으로 2컵 정도를 넣고 약한 불에서 15분간 은근하게 끓여주시면 됩니다. 대추에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기 때문에 설탕이나 꿀을 넣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김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바꾸신 뒤 정확히 3개월 만에 콩팥 수치가 45에서 53까지 올라왔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회복입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제야 생강을 제대로 대접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자, 두 번째, 최고의 궁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최고의 궁합, 생강과 무가당 두유의 조합입니다. 생강을 드시고 나서 30분 이내에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두유 한 컵을 드시는 것입니다. 이 조합이 왜 콩팥에 좋은지 알면 냉장고에 두유부터 사놓게 될 겁니다. 66세의 서영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천안에서 약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약사 출신이시라 건강에 대한 지식이 꽤 많으셨어요. 그런데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면서 생강차를 저녁에 자주 드셨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잠이 잘 올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참고로 저녁에 생강을 드시면 안 되는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서 어르신은 생강차를 자주 드시면서도 콩팥 건강은 꾸준히 유지하고 계셨는데 그 비결이 바로 두유였습니다. 약사 경험으로 생강을 드신 후에 반드시 무가당 두유를 한 잔 챙겨 드셨거든요. 의학적으로 왜 효과가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유 속에는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콩팥 세포 표면을 얇게 코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자동차 표면에 왁스를 발라서 긁힘을 막아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생강의 핵심 성분인 진저롤은 콩팥 혈류를 늘려주는 좋은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자극제이기도 합니다. 이 자극이 예민해진 콩팥 세포에 직접 닿으면 부담이 됩니다. 두유의 단백질이 이 자극을 완충해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2023년 논문에 따르면 생강 섭취 후 30분 이내에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콩팥의 산화 스트레스 수치가 약 38% 낮았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를 녹슬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유가 콩팥의 녹을 막아준 것입니다. 또한 60세가 넘으면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장기세포를 재생하는 데 필요한 양질의 단백질이 부족해집니다. 두유는 소화 부담이 적으면서도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동물성 단백질, 그러니까 고기 같은 거는 소화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걸러내는 것도 콩팥 몫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인 두유는 이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생강 대추차를 드시고 30분 뒤에 무가당 두유 200ml, 그러니까 종이컵 1컵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또는 점심 식사 후 1시간 뒤에 두유에 생강가루를 티스푼으로 딱 반 스푼만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무가당이어야 합니다. 설탕이 들어간 두유는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최악의 궁합이 되어버리니까요. 서영순 어르신은 70세가 된 지금도 콩팥 수치가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약사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가 콩팥을 지켜준 셈이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냉장고에 무가당 두유를 채워두세요. 콩팥이 고마워할 겁니다. 자, 세 번째 최고의 궁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다리가 자주 붓고 소변 보는 것이 시원치 않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세 번째 최고의 궁합, 생강과 계피의 만남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콩팥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 노폐물을 배출하는 여과 기능을 크게 끌어올려줍니다. 69세 한영자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손목 관절염 때문에 오래 고생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다리 부종이었습니다. 오후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부어서 구두를 못 신으실 정도였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셨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생강 계피차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왜 생강과 계피의 조합이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콩팥은 차가운 기운에 아주 취약한 장기입니다. 한방에서는 콩팥을 수장이라고 부르는데 물과 관련된 장기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랫배와 허리가 차가워지시죠? 이것이 바로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손발이 찬 분들, 소변이 자주 마려운 분들 모두 콩팥에 온기가 부족한 것입니다. 생강도 몸을 따뜻하게 하지만 그 온기가 주로 상체와 위장 쪽에 집중됩니다. 계피는 다릅니다. 계피의 온기는 아랫배, 허리, 하체 쪽으로 깊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온기를 오래 유지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생강이 순간적으로 화하고 뜨거운 불꽃이라면 계피는 은근하게 오래 타는 장작불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상체부터 하체까지 골고루 온기가 퍼집니다. 특히
콩팥이 위치한 허리 부근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콩팥으로 가는 피의 양이 늘어납니다. 피가 잘 돌면 콩팥의 사구체가 노폐물을 더 효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생강과 계피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생강만 섭취한 그룹에 비해 하체 혈류량이 약 31% 증가했으며 소변을 통한 노폐물 배출량도 약 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콩팥이 더 활발하게 일했다는 뜻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강 5g에 계피 스틱 반 개 또는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넣고 물 400ml로 끓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추 이하를 함께 넣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생강, 대추, 계피 세 가지가 만나면 그야말로 콩팥을 위한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한영자 어르신은 이 차를 아침마다 드시기 시작한 지 3주 만에 다리 부종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뒤에는 오후에도 구두를 편하게 신을 수 있게 되셨어요. 어르신께서 선생님, 이 차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뀐 것 같다. 이제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다닐 수 있겠다고 하셨을 때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계피는 하루에 반 티스푼 이상 드시면 안 됩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과하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콩팥을 살리는 세 가지 최고의 궁합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잠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생강에 대추를 2배로 넣어 콩팥의 수분을 지켜주세요. 둘째, 생강 드신 후 30분 이내에 무가당 두유 1컵으로 콩팥에 보호막을 입혀주세요. 셋째, 다리가 붓고 소변이 시원찮다면 생강에 계피를 더해 콩팥의 온기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생강과 약이 만나면 우리 몸 안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최악의 궁합 세 가지와 최고의 궁합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콩팥은 60세가 넘으면 매년 1%씩 기능이 줄어드는 노화 중인 장기입니다. 생강은 혈류를 빠르게 만들어 노화된 콩팥에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카페인, 짠 음식, 설탕과 함께 먹으면 콩팥이 빠르게 망가집니다. 반대로 대추, 무가당 두유, 계피와 함께 먹으면 콩팥을 보호하면서 생강의 좋은 성분만 취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핵심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콩팥 건강이 확 달라집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내용은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해주세요. 자, 이제 약을 드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중에 약을 전혀 안 드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약 78%가 한 가지 이상의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계십니다. 거의 10명 중 8명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혈전약. 우리 세대에게 약은 밥처럼 매일 챙겨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약들과 생강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대부분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음식과 약의 상호작용, 이것은 의사인 저도 항상 조심하는 영역입니다. 먼저 혈전용해제, 그러니까 피를 묽게 만드는 약을 드시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장질환이나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드시는 약입니다. 72세 임종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창원에서 퇴직 기술자로 사셨던 분인데 5년 전 경미한 뇌졸중을 겪으신 후 아스피린을 매일 드시고 계셨습니다. 뇌졸중 후 건강에 대한 걱정이 크셔서 생강이 혈액순환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강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2개월 뒤에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혈액 응고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 성분은 그 자체로 피가 굳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스피린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피가 너무 묽어져서 한 번 출혈이 시작되면 멈추기가 어려워집니다. 대한심장학회 가이드라인에도 혈전용해제 복용 환자는 생강 대량 섭취를 주의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못 드시는 것은 아닙니다. 소량, 그러니까 하루 3g 이하로 드시고 약 복용 시간과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면 비교적 안전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 먼저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인슐린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생강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이것 자체는 좋은 일인데요. 문제는 당뇨약도 혈당을 낮추고 생강도 혈당을 낮추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해서 혈당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저혈당이 오면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자료에 따르면 당뇨 환자가 생강을 매일 5g 이상 섭취했을 때 저혈당 발생 위험이 약 1.8배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대처 방법은 이렇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생강을 하루 3g 이하로 제한하시고 약 복용 후 2시간 이후에 생강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생강을 드시기 시작할 때 처음 2주 동안은 혈당을 평소보다 자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진통소염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입니다. 관절이 아파서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약들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줄여서 통증과 염증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진통소염제를 먹으면 콩팥으로 가는 피가 줄어듭니다. 콩팥이 영양 공급을 덜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생강의 자극까지 더해지면 이미 영양이 부족한 콩팥에 과로까지 시키는 셈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양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진통소염제와 생강을 동시에 장기간 복용할 경우 급성 콩팥 손상 위험이 약 2.7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관절 때문에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생강을 드시는 날에는 진통제를 피하시거나 진통제를 드신 날에는 생강을 쉬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쪽을 같은 날 드셔야 한다면 최소 6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고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서 콩팥이 마르지 않게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약을 드시는 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약과 생강은 최소 4시간 간격을 둔다. 둘째, 생강은 하루 3g 이하로 줄인다. 셋째,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생강을 먹고 있다고 알린다. 이 3가지만 지키시면 약을 드시면서도 생강의 좋은 효능을 안전하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하루 일과표를 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콩팥 건강을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수첩이나 메모장을 꺼내셔도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체온과 비슷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콩팥은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수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바짝 마른 상태입니다. 마치 가뭄이 든 논바닥과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생강차를 드시면 콩팥에 너무 큰 자극이 됩니다. 물로 먼저 콩팥에 시동을 부드럽게 걸어주세요. 물을 드시고 30분 정도 지난 뒤에 생강 대추차를 200ml 정도만 따뜻하게 드세요. 생강 5g에 대추 2알, 물 400ml로 15분 끓인 차입니다. 이것을 반으로 나눠서 아침에 반, 점심 무렵에 반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나눠서 드시는 것이 콩팥 부담을 줄여줍니다. 아침 식사는 가능하면 싱겁게 드세요.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 드시고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만 드세요. 이것이 생강과 나트륨의 최악의 궁합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1시간 정도 뒤에 무가당 두유에 생강가루를 반 티스푼만 타서 드시면 오후 내내 속이 편안하고 콩팥도 보호막 안에서 안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강차를 드신 후 3시간 이내에는 절대 커피를 드시지 마세요. 카페인과 생강의 최악의 조합을 기억하시죠? 커피를 드시고 싶다면 생강차 이후 3시간이 지나서 드시거나 점심 이후로 미루세요. 저녁 6시 이후에는 생강을 절대 드시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생강차를 드시는데 이것은 쉬어야 할 콩팥에 밤샘 근무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세포를 재생해야 합니다. 생강이 계속 혈류를 빠르게 하고 기운을 바깥으로 뻗치게 하면 콩팥이 쉴 수 없습니다. 저녁 이후에는 미지근한 맑은 물만 드시면서 콩팥을 쉬게 해주세요. 자, 이제 집에서 콩팥 건강을 확인하는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첫째, 소변 거품 테스트입니다. 아침에 첫 소변을 보실 때 변기를 관찰해 보세요. 소변 위에 거품이 생기는 것까지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거품이 30초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맥주 거품처럼 촘촘하게 남아있다면 이것은 콩팥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상이 3일 이상 계속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둘째, 눈두덩이 부기 테스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세요.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 있으면 콩팥의 노폐물 처리 기능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날 짜게 먹지도 않았는데 눈이 부어 있다면 콩팥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 등 뒤 두드리기 테스트입니다. 등 뒤를 만져보시면 갈비뼈가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양쪽의 그 부위를 주먹으로 가볍게 툭툭 두드려 보세요. 단순한 근육통이라면 겉면만 따끔거리지만 만약 콩팥에 문제가 있다면 몸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듯한 기분 나쁜 통증이 느껴집니다. 이때는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넷째, 발목 누르기 테스트입니다. 저녁에 발목 안쪽 뼈 위를 엄지손가락으로 10초간 꾹 눌러보세요. 손을 떼고 난 뒤 자국이 5초 이상 남아있다면 부종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매일 반복된다면 콩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테스트에서 하나라도 이상이 느껴지신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EGFR 수치 검사와 소변 단백뇨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0세가 넘으셨다면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은 이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것을 간곡히 권합니다. 콩팥은 70%가 망가져도 아프지 않은 침묵의 장기이니까요. 미리미리 확인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몇 가지에 답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생강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적당한가요? 콩팥 건강을 생각하면 엄지손가락 한 마디 약 5에서 6g 이하가 안전합니다. 가루로는 하루 한 티스푼이 최대입니다. 몸에 좋다고 욕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둘째, 담석이 있는 사람도 생강을 먹어도 되나요? 담석이 있는 분들에게는 생강을 권하기 어렵습니다. 생강이 담즙 분비를 활발하게 만드는데 담석이 있는 상태에서 담즙이 갑자기 쏟아지면 도리 통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올 수 있으니 담석증이 있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 생강가루와 생강생것 중 어느 것이 콩팥에 더 좋은가요? 콩팥 건강만 놓고 보면 생강생것을 얇게 저며서 따뜻한 물에 우려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강가루는 농축되어 있어서 같은 양이라도 자극이 더 강합니다. 가루를 드실 때는 생것의 절반 양으로 줄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우리 콩팥은 60세가 넘으면 매년 1%씩 기능이 줄어드는 노화 중인 장기입니다. 70%가 망가져도 증상이 없으니 미리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생강은 양날의 검입니다. 혈류를 빠르게 만들어 건강한 콩팥에는 좋지만 노화된 콩팥에는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궁합 세 가지입니다. 생강과 카페인은 콩팥을 말립니다. 생강과 짠 음식은 콩팥 혈관을 터뜨립니다. 생강과 설탕은 콩팥 필터를 막습니다. 넷째, 콩팥을 살리는 최고의 궁합 세 가지입니다. 대추를 2배로 넣어 콩팥 수분을 지키세요. 무가당 두유로 콩팥에 보호막을 입히세요. 계피를 더해 콩팥에 온기를 불어넣으세요. 다섯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과 생강 사이에 최소 4시간 간격을 두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여섯째, 생강은 해가 떠있는 낮 시간에만 엄지손가락 한 마디 이하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콩팥을 쉬게 해주세요. 일곱째, 50세가 넘으셨다면 1년에 한 번 콩팥 기능 검사를 꼭 받으세요. 소변 거품, 눈 부기, 발목 부종이 있다면 바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비법이나 비싼 보약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내가 마시는 물 한 잔의 온도와 생강차에 넣으려던 설탕 한 스푼을 멈추는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우리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손주들과 웃으면서 지내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게 걸어갑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생강을 즐겨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콩팥을 살리는 생명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창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